안녕하세요. 평소 자주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고 많은 또라이가 있다는 걸 영상을 보면서 매번 느끼지만 제가 겪은 군생활도 절대 만만치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유니툰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유니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윤지민, 2014년 군번이고 한미연합사에서 통역병으로 복무했다. 어느 부대는 준장만 떠도 전원 치약 믹싱하고 페인트 칠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대는 기본적으로 장군만, 미군까지 합치면 20명 정도,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사성 장군만 부대에 둘이나 배치되어 있기에 장군 수로만 따지면 최다였다. 내가 발령된 부서는 미군 2명, 장교로는 육군과 3명, 해군과 3명, 공군과 3명, 정경과 3명, 그리고 이 모든 걸 총괄하는 대령 1명과 그 위에 보고받는 소장으로 구성되었다. 나의 주된 업무는 대령 보좌 플러스 12명의 업무 지원으로 주로 통역 및 번역, 사무실 청소, 그리고 잡일 등이었다. 한미연합사의 통역병은 육해 공군의 모든 분야의 통역과 번역을 담당해야 했기에 외국 대학을 졸업한 병사들만을 차출했는데 병사가 1명밖에 없는 조직이다 보니 일이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다. 아예 농땡이를 피울 수가 없다고나 할까. 이곳에서 내가 보좌한 이번 편의 주인공 김창식 대령. 솔직히 님자도 붙이기 싫다. 김창식 대령은 옛날 마인드의 군인이었다. 승진을 위해 밑에 있는 모든 부하의 고열을 쥐어짜 강제로 성과를 만들어냈다. 업무 보고를 하러 온 중령의 조인트를 까면서 이따구로 보고서를 써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중령이야? 라고 하며 얼굴에 집어던지기도 부지기수. 또한 본인이 퇴근하지 않으면 아무도 퇴근할 수 없다. 오죽하면 투스타 소장님이 김대령, 너 그렇게 진급하려고 위에만 보고 밑에 애들 막대하고 그러면 큰일 나 라고 넌지시 말을 건넨 적이 있었는데 저 새끼들이 일도 잘못하고 다 삐리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친놈이었다. 소령이나 중령도 본인 스트레스 푼다고 때리고 갈구고 벌레 취급하는 놈이 나 같은 병사를 존중해줄 리 만무. 어느 날은 내가 번역 업무로 정신없이 일하는데 갑자기 김창식이 깁스한 손으로 내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야 씨발 뭐하냐? 일병 윤지민, 지금 해군부에서 준 문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씨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야 준이, 이 새끼 이거 전방 보내버려. 김창식 대령이 깁스한 이유도 보고받다가 혼자 극대노에서 책상을 내리치다가 금이 간 것이라고 했고 그 깁스한 손에 뒤통수를 맞으면 너무 아파서 서럽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 짓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당하니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그날도 김창식이 내 뒤통수를 세게 후려갈기고 이 새끼 이거 전방 보내야 되는데 라고 하길래 네 보내주십시오, 전방 가겠습니다 라고 질러버렸다. 그러자 이런 이 같은 야 진짜 보내. 병사가 보직을 변경하려면 첫 번째, 병사가 적응을 못해 스스로 희망해서, 두 번째, 병사가 큰 잘못을 저질러 부대에서 쫓겨날 때, 세 번째, 병사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 김창식은 지 마음대로 내 보직을 변경할 수 없다. 당연히 그 뒤로도 김창식은 내 뒤통수를 더욱더 세게 갈겼고 나는 정말 궁금해졌다. 김창식 이놈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나를 싫어했다. 그래서 왜 싫어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 너는 그냥 재수가 없어. 내 판단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듯 대학 졸업하고 와서 나이도 많고 밖에서 인턴도 했기에 사회 경험도 많은 데다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한국에서 기대하는 빠릿빠릿함 같은 것이 없었겠지. 또한 김창식 앞에서 쫄거나 알아서 박박기지 않으니 그게 배알이 꼴렸던 것, 그것밖에 없다. 업무적으로는 정말 깔 게 없으니 말이다. 그렇게 내가 매번 김창식에게 처맞는 걸 보고 옆에서 근무하던 미군 둘이 내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Hey, why? 크레이지 크라임. 재판? 나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다. 국방 헬프콜에 전화했는데 소속 부대 이름을 대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어떤 도른자가 지 이름 걸고 대령을 찌를 수 있을까? 찌른다고 해도 안 먹히면 내 남은 군생활은 어쩌라고. 그렇게 처맞기를 몇 달. 스트레스 때문에 장염도 심하게 앓았고 그 때문인지 12kg나 빠져버렸다.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본부대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네가 군대 와서 살이 좀 많이 빠지니까 김대령님께서 너를 우습게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옷을 좀 줄여서 날
날렵하게 보이면 김대령님도 안 괴롭히실 거야. 살면서 이런 희대의 개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던 중 김창식은 나와 상황 대기실에 있는 병사와 보직을 변경해버렸다. 상황 대기실은 3교대로 상황이 터지는 것을 대비해 대기하는 곳이다. 밤낮 없이 3교대로 근무를 서니 생활 패턴이 뒤죽박죽되어 좀 힘들긴 했지만 군대가 원래 이런 역 같은 곳이니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며 근무했다. 그때 행보관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행보관님은 평소 김대령이 나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이번에 보직 변경까지 되자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었던 듯 나를 합참에 있는 육군 상담소로 데려가셨다. 육군 상담소에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고 네가 원하면 고소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자꾸 애둘러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상담원님 아들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면 무조건 말리지. 대령 상대로 병사가 신고해서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대령은 100% 너를 항명죄로 역고소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는 영창이 아니라 실제 감옥을 가게 될 거야. 잠시 텀을 둔 아주머니는 윤일병도 임병장도 병사끼리 일어난 일이라 뉴스에 나온 거야. 간부랑 병사 사이 부조리는 절대 공론화되지 않아. 하나 남은 희망마저 꺾인 채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대에 복귀했다. 그렇게 3교대 근무를 서던 어느 날 갑자기 감찰실에서 김창식 대령을 조사하러 나온다고 했다. 당연히 김창식의 측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중 최측근이었던 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김창식은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 나를 원래 보직으로 황급히 복귀시키더니 너는 계속 여기서 일했던 거야. 알았어? 하참. 김창식 대령은 눈이 빨개져 자신을 찌른 사람을 찾아다녔고 움직이는 모든 물체를 의심했다. 보고서를 올리는 중령, 소령, 대위 가릴 것 없이 야, 식빵 네가 찔렀지? 라고 물어봤고 나에게도 너냐? 그러기에 제가 찌를 생각이었으면 지금 찔렀겠습니까? 나도 궁금하다. 이놈이 뭐로 걸렸는지. 며칠 후 감찰실과 법무실에서 나를 번갈아 불렀고 둘 다 나에게 김창식 대령이 평상시에 했던 잘못들을 모두 적으라고 했다. 나는 일기장을 꺼내 그동안 당했던 구타와 폭언들을 모두 적었는데 A4 용지 앞뒤 꽉꽉 채워 4장 분량이 나왔다. 감찰실에서는 그걸 다 읽어본 뒤 왜 단 한 번도 이걸 보고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보고했습니다. 저도 제 부대에 있는 선임들도 마음의 편지, 소원 수리함에 전부 써서 냈는데 단 한 번의 조치도 없었고 본부 대장에게 직접 얘기했는데도 옷을 줄여 입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강제로 보직 변경당했을 때 역시 그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감찰실 육군대위가 육군이 다 그렇지 뭐. 라고 낮게 읊조렸다. 법무실의 공군대위는 너 김창식 대령이 뭐로 고소됐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성추행이야. 그 사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거라 병사에게 한 부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가장 센 거로만 처벌하는데 이건 성추행보다 약하거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저는 그 사람이 옷 벗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군인으로 남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육군 재판은 육군끼리 해서 절대로 옷 벗는 일은 없어. 성추행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그날은 간부들끼리 회식하는 날이었고 공군 소속의 여자 소령 한 명이 공군 점퍼에 가죽 바지를 입고 왔다. 김창식은 농담이랍시고 어이 정소령, 말 타다 왔나봐? 아닌데요? 그러면 남자 타다 왔나봐?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았던 정소령님은 그대로 상부에 보고했고 사달이 난 것.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 육군 소령에게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집에 가서 애나 봐. 심할 때는 네 남편이 니랑 안 갈라서는 거 보니 네가 정말 죽이는 명인가 보다. 와, 옆에서 내가 듣기에도 정말 모욕적인 말을 수시로 짓거려댔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공론화가 됐냐고? 이유는 간단하다. 군대에서 진급 심사를 하는 건 바로 그 직급보다 위에 있는 간부들이고 대령은 소령의 진급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급이기에 김창식 대령의 횡포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정소령님은 무슨 깡으로 찔렀을까? 알고 보니 정소령님의 아버지께서 장군으로 전역하신 분이었던 것. 그날 일이 트리거가 되어 평소 대령의 횡포를 낱낱이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분노하신 예비역 장군 아버지는 자신의 동기, 후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공론화한 것이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김창식의 재판. 최종 형량은 보직 변경과 3개월 감봉. 육군은 결코 본인의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 김창식 대령은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지상작전 사령부로 보직 변경됐고 이 지작사에는 이미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걸린 육군 중령도 있었다. 그렇게 결국 별을 달지 못하고 대령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된 김창식. 세상을 잃은 것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대령 옆에서 모두 숨죽이고 눈치만 봤다.
그러던 중 나를 따로 부르더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고? 나는 그동안 이 인간이 잘못한 걸 소화시키기 편하게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읊조려 주었다. 나는 너가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어? 다 너가 성장하라고 그런 거라고. 어? 와, 진짜 이런 삽소리는 어디 뭐 가르치는 학원이 있나. 김창식 대령님, 제 아버지가 당신과 동갑이고 제가 당신의 첫째 딸과 동갑입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 딸의 뺨을 때리면서 이건 다 너가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납득이 가십니까? 김창식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김창식은 평택에 있는 지작사로 넘어갔고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새로 정복과에 오신 대령님은 김창식의 동기였는데 능력도 좋고 매너도 좋아서 정말 생애 처음으로 군인 중 존경심이 드는 인물이었다. 내가 전역한 뒤 몇 개월 후 준장으로 승진하셨고 나는 축하 문자를 보내드렸다. 별은 진짜 이런 군인이 달아야 한다. 김창식 같은 쭉정이가 아니라 부록. 그 후 한미연합훈련 때 김창식을 마주쳤는데 내 경례를 쌩 까고 그냥 지나갔다. 이 정도 그릇으로 별달 생각을 했다니. 훈련 중 우리 사무실로 라면을 빌리러 오신 여군대위님, 나에게 저 라면 하나만 구해다 줄 수 있니? 응? 너도 김창식 대령 밑에 있어봐서 알잖아. 김창식이 훈련 중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라면 끓여오라고 들들 볶았을 게 뻔하다. 그래서 나는 내 돈으로 라면을 구해 손에 쥐어주었다. 그때 한박 웃음 지으며 안도하던 그 여군 대위의 짠한 얼굴이 종종 떠오른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